곳곳에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도로 확장 공사에 농업용 물을 끌어다 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고령의 대가야 궁성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군 가야읍 연조리 발굴 현장을 소개합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작은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대구 고교 가운데 처음으로 교직원과 학생이 모은 83만 원이 바탕이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큰 금계국 박멸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늑장 행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예산,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 관광뷰로를 둘러싼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원 채용 과정에도 심각한 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사무국장 모집 공고를 내고는 2차례나 1순위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지난해 12월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관광기획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2급의 연봉 상한액 6,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9명이 지원해 6명이 면접을 봤는데 20일 동안 진행된 전형의 결과는 적격자 없음. 며칠 뒤 2차 공개 모집 공고가 났고 1급의 연봉 상한액 7천만 원으로 조건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번에는 11명이 지원해 6명이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역시 적격자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수도권 공기업 간부인 A씨가 1, 2차 전형에서 모두 1순위 후보로 올랐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차는 공모가 아닌 특별 채용 형태로 은밀히 진행됐는데 1순위를 제외한 2명을 임의로 선정해 대구시 담당 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면접을 해 뽑았습니다. 실제로 혼자 면접하셨죠, 국장님? 지금 답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내용을 계속 한번 보고 의견을 좀 드리고. 관광뷰로의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뽑는 과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 과정에 담당 국장의 전횡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뷰로의 대표로 내정된 상태였던 국장은 이 과정에 팀장을 시켜 1순위 후보자를 만나게 한 뒤 모집 공고와 다른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책임자 없으면 뒤로 그냥 연락 와갖고 이제 만났는데 무슨 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민간 경력 인정 전혀 안 하겠다.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와라 그러면은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 똑같은 거고. 사실상의 포기각서를 받은 겁니다. 상관이니까 그래서 가서 만나보라. 그래서 본인이 그런 조건을 내가 못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죠. 조건이 비슷하지도 않고. 대구 관광뷰로 대표를 이미 내정해놓고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듯 사무국장 역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구시는 면접위원 명단과 채점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전국에서 뉴토리아, 베스, 가시박 등 외래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늑장 행정 때문에 생태계 파괴 그리고 예산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데요. 최근 집중 보도하고 있는 큰 금계국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도입돼 국내 하천에 정착한 베스. 북미 원산지로 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가시박. 강한 번식력으로 국내 생태계를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괴물지 유토리아. 환경부 지정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입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뒤늦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래종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만 해마다 2억 원 넘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큰 금계국을 들여온 일본은 생태계 교란 위험성을 연구해 이미 10년 전부터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위해성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를 시도하고 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단연생으로 정확한 수명이 알려지지 않은 큰 금계국은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데다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와 꽃이 자라나 토양을 뒤덮어버리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식물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는 큰 금계국이 자리를 잡으면 토종, 희귀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큰 금계국은 가시박기나 돼지풀보다는 훨씬 한국 생태계에 위협적입니다. 이거는 열애의 살이고 한 곳에 자리 잡으면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전국에 심어놓은 외래종 큰 금계국. 생태 환경에 대한 무지함이 부른 현상으로 서둘러 생태교란 외래식물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그동안 대가야 역사의 흔적이라고 하면 고분군과 주산성승을 들 수 있는데요. 국가 형태를 고정하는 역사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당시 생활공간 대가야 궁성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가야 유물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파서 못으로 만든 해자가 발견됐습니다. 깊이 1.5, 폭 7, 길이 16m로 축조 당시 성벽의 상단부 높이를 감안하면 해자의 깊이와 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성 축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 일종인 단경호와 토기편 등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대가야 궁성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가온문화재연구원은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벽이나 해자, 그리고 바깥 자연수를 이용한 해자, 이런 시설들이 아마 상부의 어떤 중심, 거점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라 본다면 아마 왕성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 2000년에도 대규모의 궁성지 확인 작업은 이루어졌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가야 당시 생활 공간이자 행정 중심지의 근거가 확인되면서 국가 형태를 고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던 대가야 역사 연구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궁성지 유적의 발견은 대가야의 고대 국가로의 성장을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춘 대가야 궁성지가 확인되면서 삼국시대 중심의 우리나라 고대 역사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치러질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교육부가 선정한 중고등학교 각각 12개 표집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측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집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시험을 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보게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고등학교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경신고등학교에 이 작은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이 거치고 작은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학생들은 작은 소녀상 걸림문을 낭독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녀상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신적, 육체적 아픔에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인류의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진 않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시작된 고등학교 작은 소녀상 세우기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구 경신고등학교에 전국 60번째로 설치되었는데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지난달 학생회장의 제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83만 원이 건립기금이 됐습니다. 이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인권에 유린된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부의 학생회에서 이거를 대구에서 제일 먼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뿌듯했고요. 높이 30cm에 불과한 작은 소녀상에는 우리의 아픈 과거와 현재, 나아가야 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바꿔가는 일에 마음을 모은 학생들은 작은 소녀상과 함께 우리 역사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심각한 가뭄에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한 건설사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과 인근 농가에서 키우는 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벼 품종을 육성하는 논입니다. 어린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보름 전 모내기가 이루어졌지만 모의 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열흘 전부터 농수로엔 물이 부족해 바닥을 드러낼 정도입니다. 저럴 때 물을 좀 충분히 세줘야 되는데 너무 낮게 돼버리면 이게 새끼 가지를 못 쳐요. 그냥 충분히 물 보급을 돼야 되는데 생산이 어렵잖아요. 이곳 농수로의 물은 저수율 50%를 유지하고 있는 동명 저수지에서 제때 흘러오고 있지만 최근에 갑자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취재진은 저수지와 농업기술원 사이에 위치한 도로건설 공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농수로가 통과하는 공사 현장에 살수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농수로의 물을 살수차가 퍼올려 공사 먼지를 막는 데 쓴 겁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먼지 날까 봐 뿌리는데 쓰기 있었거든요. 해당 건설사는 500m 떨어진 팔거천에서 먼지 제거용 물을 끌어오기로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이를 어기고 농수로 물을 쓴 겁니다. 이 때문에 인근 농업기술원과 농민논 7만 2천 제곱미터에 제때 물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방대는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리고요. 가뭄으로 타들어간 논은 한 건설사의 이기심에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모 부의장은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당시 국회의원의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시의 경우 민원이 생기면 인허가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35년 역사의 포항터미널. 낡을 대로 낡아 포항 관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민간업자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다 이전 예정지인 흥해읍 성공리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신라호텔 다 데리고 왔을 때도 포항시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그 백화점, 대기업 백화점을 데리고 오면 하겠다. 그거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흥해읍 양백리 우사 건축은 포항시의 뜨거운 민원입니다. 악취와 친환경 농산물 피해 등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포항시가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줘 올 2월 우사가 완공됐는데 민원이 생기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억 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축산 농민은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 속이 탑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이 자체를 아직까지 준공을 한 5개월 동안 이상을 지금 안 내주고 있는데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포항시는 과장 전결인데도 시장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시장이 해야 되겠지, 그죠? 포항시는 신광면 용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도 반려했습니다. 불역식으로 태양광 판넬이 만수위 기준 수면 면적의 5%에 불과해 저수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에도 포항시는 향후 개발에 장애가 되고 조망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포항시청 옥상에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추진된 상도지구 대형마트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포항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민원을 엄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좋지만 민원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나서서 올바른 어떤 우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가감하게 시장다운 시장 모습을 이젠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미해소 민원이 점차 쌓여가자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간인이 60% 이상 참여하는 민간인 중심의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정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한일극장 앞에서 대구지역 비정규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 즉각 시행,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했습니다. 대회 이후에는 도심 거리 행진과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관광객을 위한 사후 면세점이 개장했습니다. 서문시장 명품플라자 3층에 33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사후 면세점은 명품 화장품, 드라마 히트 상품, 장신구, 전통 공예품, 지역 브랜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미디어 벽이나 가상현실 등 문화체험 공간도 함께 마련됐는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고 내국인에게는 회원제를 통해 할인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뜯은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서문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서문시장 상인 33살 B씨에게 자신이 야시장 판매대를 받았으니 자릿세를 주면 넘기겠다고 속이고 3,800여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에게서 5,8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진 한울원전 1호기에 이어 한빛원전 4호기에서도 추가로 경납 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 경납고 철판의 두께가 줄어든 부위가 일부 확인돼 원인 분석과 추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울진 한울원전 1호기 등 4개 원전에서 철판 부식이 발견된 이후 다른 원전에서도 부식 현상이 또다시 발견되자 나머지 원전 10여 기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포항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선 운항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에어포항에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에어포항에 자본금 40억 원 중 10%를 출자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병을 통해 새로운 이름의 지역 소형 항공사를 탄생시킵니다. 새로 태어날 지역 항공사는 50인승 비행기로 김포와 제주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딸의 보증빚을 갚지 않으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행동대원 말레이시아인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구에 사는 65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는데 딸의 보증빚을 갚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협박해 5,7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